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뒤 귀국했습니다. 그에 앞서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또 이어서 폴란드도 찾았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모시고 이번 순방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파병 부대가 없는 전쟁 중인 외국을 방문한 사례인데 그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에 우리 대통령이 전장에 그러니까 파병국이 아닌 전장에 최초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시다시피 평화로운 나라인데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평화와 민주화 독립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는 세계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가치 외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대단히 큰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물론 당연히 그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직접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그 외교적인 성과를 낸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방문 기간 중에 윤 대통령의 발언 생즉사, 사즉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너무 적대국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상당히 절박합니다. 전쟁이 지금 1년 5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고 민간인들이 그리고 아동들도 지금 많은 희생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과 사를 넘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아동병원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인권센터 이렇게 대통령 네 분이 방문을 해서 정말 얼마나 처참하고 또 어려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물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러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이번에 그 아세안에서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의 외교장관을 만나서 우리 한러 관계는 우리 그 동포나 또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러 관계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라는 게 미리 다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만큼 또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극비리에 진행되기도 했는데 야당에선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국내가 아시다시피 호우 상황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크라이나 방문보다는 국내로 서둘러 귀국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호우로 인해서 희생되신 많은 분들과 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그 조의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외교에는 모든 일정이 있고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나토와 폴란드 방문 계기에 우크라이나를 방문 대통령이 하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한국의 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면모를 또 국제사회에 그대로 여실히 알려주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께서 계속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 보고를 받으시고 또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이런 그 비상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화상 점검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그 대응 노력을 계속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또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그 모니터링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또 만약에 그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되는 그런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 중단하고 한국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그 투명성 또 그리고 그러한 그 안전성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한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실시간 정보 공유라던가 어제 저희 연합뉴스 TV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나와서 이 요청사안을 일본이 다 뭐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 추가로 일본 측의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따로 있습니까? 네,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 만나서 한일 외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우리의 입장을 일본 측에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정보의 공유와 또 이상 상황 발생 시에 즉각 중단 및 통보 그리고 한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설명을 했고 일본 측도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또 경청을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네, 이 나토 회의 기간 중에 북한이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NSC를 주재하기도 하고요.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나토 회원국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러한 그 ICBM 더구나 고체 연료를 발사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그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오면서 UN 안보리의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을 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공중으로 쏘아 올려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한 것은 단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네, 그 이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인프라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또 한편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재건 복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에너지 인프라가 많이 파괴가 됐고 또 도로 그다음에 항만 이러한 그 교통 인프라도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그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를 위해서 폴란드와 이번에 MOU를 맺었습니다. 그 재건 복구를 위한 MOU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그리고 인프라 건설 그리고 교통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관님께서 며칠 전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다녀오셨죠. 네. 여기서 이제 주목을 받은 게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었는데요. 네. 앞으로 이 건강한 한중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그 대중 정책의 기본 입장은 상호 존중과 그리고 호혜 그리고 공동 이익에 입각해서 양국 간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과 중국이 서로 노력을 하고 가슴을 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는 그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을 만나서 그러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번 칭다오에서 작년 8월에 저와 왕이 당시 외교부장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 간에는 화의부동, 조화를 추구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군자의 도, 덕을 펼치는 군자의 도를 발휘해서 한중 간에 이러한 우호 증진 관계를 지속해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이 정치국 위원은 뭐 아주 전면적으로 공감을 했고 이제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또는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중 간에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북한의 그 핵 문제 또 미사일 도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하는 것이 비핵화 대화로 복귀하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이 건설적인 소통을 하고 특히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그리고 북한 도발의 중단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왕이 위원을 만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측의 입장도 잘 전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싱하이밍 대사의 거취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당사자를 외교부로 초치해서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대단히 엄정한 입장이고 예. 외교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또 책임 있는 처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이번에 왕이 정치국 위원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이에 따른 중국의 반응이 어떤지 또 연내 개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한국, 일본, 중국 3국 간의 협력체를 운영하는 이제 의장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연기가 됐는데 이제 가능하면 금년 내로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의견을 공감대를 이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한일중 협력체를 재활성화하기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다 이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 ARF에서 북한의 ICBM 발사한 거를 두고 남북 대표가 좀 설전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확히 어떤 배경입니까? 네, 뭐 설전이라기보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 대표가 발언한 요지는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위권의 행사고 한미 연합훈련이 긴장 고조의 원인이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ICBM을 발사함으로써 그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이것은 자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남의 집에 기관총을 들고 들어가서 총을 그 옆에다가 쏘면서 위협을 하면서 당신은 총이 안 맞았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긴장고조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러한 도발이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본말이 전도된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 한미 간 핵협의그룹 NCG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앞으로 저희가 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NCG 핵협의그룹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기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연합 대응 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미국의 핵 작전과
우리 한국의 비핵 지원이 정보 공유와 협의뿐만 아니라 공동 기획과 실행을 통해서 북한이 어떠한 위협을 할지라도 심지어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할지라도 즉각적이고 또 압도적이고 또 그런 그 결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회의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또 아울러서 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도 또 적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